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후보 선발까지 이제 딱 2주가 남아 있습니다. 당내 2강 구도를 형성 중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 캠프 분위기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홍준표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과도 인사하시죠. 두 분도 함께 질문하실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의원님 오늘 그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후보 마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님이 지난번 토론회에는 원 후보가 잘했다. 내가 골탕 먹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의원님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양쪽 다 차분하게 나름 정책 토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마무리 발언까지 차분하게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토론은 홍 후보님에게 점수를 주시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홍 후보에게는 한 95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100점 만점에 95점. 예. 네네. 그럼 원희룡 후보한테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지난번보다는 다소 조금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난번보다 오늘이?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점수는? 점수는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네네. 근데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와 토론을 한 다음에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우리 홍준표 후보가 너무 맷집이 약하시더라. 본인이 잽을 한번 날렸을 뿐인데 이게 후보가 그냥 쓰러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선 경력이 없다. 본인이 본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도 원 후보도 뭐 정치를 오래 하셨고 예. 도지사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선배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보시는 경향보다는 조금 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저는 유권자분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판단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사실은 드러나다시피 홍준표 후보의 맷집도 만만치 않다 이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생방송 진행하느라 토론을 좀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 두 후보 간에 어떤 정책적인 공방 같은 거 있었나요? 어떤 정책 비전이라든가 좀 부각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크게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홍준표 예. 후보가 국회의원 수를 좀 줄이겠다, 대폭 줄이겠다, 의원수를 줄여서 좀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제 눈에 좀 많이 와닿았고요. 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그 부분은 좀 일치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서로 뭐 정책적인 일반적인 그런 토론이었기 때문에 네네 예 무난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한동안에 이제 매섭게 홍 후보가 윤 후보를 추격을 하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또다시 지금 윤 후보가 뭔가 후보 리스크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추격세가? 지금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여론은 우리 홍 후보가 조금 앞서거나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 당원 투표가 당원 여론이 이제 50%지 않습니까? 예. 그 당원 여론에서 이 조금 흔들림을 좀 더 크게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좀 쌓였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예상보다 조금 공고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판에는 당원 투표 당심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투표에는 이제 새로 가입한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젊은 세대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대들 층에서는 홍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잖아요. 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역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20대에서 30대, 조금 더 나아가서 40대의 까지의 당원의 참여율이 높아진다면은, 아마도 60대 이후 또는 50대 중반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와 서로
그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이번 본선은 예측 불허의 그 시소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요즘 그 당내에서 뭡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당내 조직세를 좀 불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홍문종 의원님 영입도 그렇고 최근에 좀 이 조직적인 영입 이런 거 좀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표면에 보여주는 그런 조직적인 영입은 바닥에 그 표심을 얻어내거나 자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그 지금 현재까지 조직하고 또 활동했던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바닥을 좀 흔드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바닥을 흔드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만이 당원들의 그 마음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2차 컷오프 때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네. 뽑은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뽑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윤석열이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마도 두 분 중에서는 아마 윤 후보 쪽이 더 우세하지 않겠나. 그동안 발언하신 수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그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요즘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을 봤을 때는 예. 아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 오늘까지도 있었던 뭐 사과 논란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예. 근데 만약에 무야홍이 정말 실현이 돼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에 그때는 그 선대 본부장 또는 그것으로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손을 잡으실 생각이 후보께서는 갖고 계신가요? 네, 지난번에 홍 후보께서 그 모든 세력들을 다 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본인에게 조금 좀 다소 과한 표현을 했던 분들이라도 정권 교체에 여망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부분에 의견을 일치하는 분들은 모든 재정파들을 함께 연합하고 연대해서 함께 하겠다. 심지어 바깥에 계시는 그 안철수 대표조차도 함께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예. 네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포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세워서 선거운동을 지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주실 수도 있는지. 글쎄요, 지휘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권위적인 그런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예. 다 같이 함께 간다는 그런 관리한다. 저는 같이 가자는 그런 취지. 관리라는 표현도 좀 상당히 좀 시대에 권력 의지가 강하시군요, 후보께서. 네. 아니 지금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함께한다는 의미로. 왜냐하면 어떤 분에게 특정한 분에게 너무 지나치게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주어지게 되면은 또 그 캠프 내부가 좀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민주적 그런 사고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후보님의 입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론 안철수 대표까지도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네, 심지어 윤석열 후보하고도 지금은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예. 그 윤석열 후보 쪽의 캠프도 당연히 우리는 원팀 하나의 어떤 팀이라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승복하고 서로 원팀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권을 우리가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 마스 토론이 이제 앞서서 진행되는데 그 토론도 보셨습니까, 의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얘기는 들었는데 상당히 좀 치열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생각보지 못하셨군요.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특히 아주 흥미로운 현상인데 2030 세대사에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제는 뭐 SNL 코리아에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인턴 기자랑 함께 촬영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뭐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는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다소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 여론들이 많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젊은 층에서 왜 홍준표에 들으냐, 왜 기타 후보와 차별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건 예. 뭐냐면은 타 후보들은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써서 한심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네. 홍준표 후보는 그런 인기성 그런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홍준표 후보의 진정성이 조금씩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좀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30 여성층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성층도 지금은 상당히 좀 많이 옮겨오고 있는 게 지난번에 그 흉악범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파렴치하고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형제도에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거든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의지를 보여준 이런 부분에서 여성분들도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상당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님 이제 2030 세대는 잡으시는 데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는 없는데 지금 이제 5060 세대 사이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 2030 세대 지지도 잃지 않으면서 5060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5060 세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0 세대들에 대한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오랫동안 당 활동을 했던 당원들이시거든요. 이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밑바닥을 흔들 수 있도록 우리 그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우리 팀들이 지지자들이 좀 지금도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성과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홍문종 전 의원이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사모라든지 네네. 이런 단체들이 결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탄핵의 강을 좀 건넜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 바람과는 좀 이렇게 모순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번 그 대선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과거 탄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희석되고 또 나아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유승민 후보하고도 상당히 좀 보시다시피 상당히 그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이미 이번 그 대선을 통해서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그 탄핵에 대한 탄핵의 강을 건너는 형국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박사모라든지 홍문종 과거 친박이죠.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캠프에서 가장 늦게 지금 합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캠프에는 주가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들이 좀 주가 되어 있고요. 또 재정파들은 다 함께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후보를 아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안철수 대표라든지 또 심지어 윤석열 후보까지도 다 함께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캠프의 입장입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뭐 영입이라 그러나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오셔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최재형 후보는 이제 그야말로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시절에 상당히 좀 강직한 또 청렴한 그런 공무원상의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캠프 홍준표 후보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직 사회에서 좀
했던 그러한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우리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최재형 후보의 어떤 그 우리 캠프의 합류는 효과는 홍준표 후보의 캠프가 상대 후보의 캠프보다는 도덕성 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클린한 후보다라는 것을 홍준표 후보께서 내세우고 계신데 어제 그 윤석열 후보 부인의 그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계좌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또 뭐 공개했더니 왜 딴소리냐 이런 식의 그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 뭐가 이상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좀 시점을 좀 저희들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공개된 게 보면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그 내용만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11년, 12년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좀 밝혀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라든지 의문은 더 해소될 수 있다.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유감 표명도 하고 사과도 했고 또 인스타그램 문제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님은 이제 오늘 후보 사퇴까지 거론을 하셨어요.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후보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후보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래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예. 끝까지 우리는 가능하면은 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 상승의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스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는군요. 네. 예.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경태 국민의힘 홍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